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의 6세대 6G,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맏형들입니다. 300과 500 두 제품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모니터 오디오 이 골드 시리즈 6세대가 5세대인 5G에서 6G로 이동하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지는 대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은 스탠드 거치형이었고, 이제는 풀레인지 대역을 내는 상위 제품들 300과 500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모니터 오디오가 이 전체 골드 시리즈 6세대 버전을 6개 모델을 만들면서 센터 스피커 C250과 인월 외에 메인 2채널 스피커 4모델은 2개씩 사실은 짝을 지은 스마트한 구성을 했어요. 이게 4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전방위로 포진을 한 게 아니라 두 라인을 두고 상하 관계로 톨보이와 스탠드 거치형 이런 관계를 설정한 거죠. 그래서 스탠드 거치형 50의 톨보이형이 300이고 100의 톨보이형이 500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사이즈도 앞면에 베풀면 똑같고 뒷길이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그런 같은 스펙 관계로 있는 두 개 라인으로 되어 있는 형제 관계, 그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300과 500을 살펴보면 우선 300은 50의 톨보이형답게 아래쪽에 6인치 베이스를 2개 더블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위는 2웨이인 50을 제외한 나머지 100, 300, 500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관계, 3인치 미드레인지와 3세대 MPD 마이크로 플리티드 다이아프램이라고 했죠. 정사각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모니터 오디오 골드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전용 AMT, 그래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는 하나의 어셈블리로 수납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50과 100 얘기를 하면서 살펴봤던 6세대 버전 골드 시리즈 포맷대로 300부터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위에서부터 보면 이 3세대 버전 MPD는 이 가로 세로 방향이 똑같이 지향선을 갖도록, 이게 특히 플래티넘 시리즈도 그렇지만 특히 플래그십인 하이픈을 제작하면서 그렇게 생겨난 노하우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래쪽에 3인치 미드레인지와 6인치 더블 베이스는 이게 사실은 모니터 오디오 고유의 어떤 소재이자 제작 방식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소재 자체는 C캠,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가 새로운 어떤 시리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그때부터 적용해온 방식이죠. C캠, 그러니까 세라믹을 코팅한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 진동판, 여기서 모니터 오디오의 모든 사운드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동판을 코어로 해서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다음에 이 6세대 버전에서는 이게 적용이 됐죠. 바로 HDT, 이게 실버 시리즈나 플래티넘에 적용이 되어 있는 RDT와 다른 리지드 타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는 헥사곤, 육각형으로 만든 다이아프램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세라믹 코팅된 표면을 육각형의 이런 패턴을 주어서, 그러니까 특히 300Hz 이상, 이게 일반적인 중역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약간 이제 피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높은 중역대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부터의 에너지나 진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기서 생기는 그 콘 내에서의 생기는 음파끼리의 충돌, 그런 왜곡을 방지하려는, 그게 생기면 또 얼마나 생기겠어요. 근데 저희는 못 느끼지만 음악을 들을 때 그 주파수 내에서 생기는 그런 충돌이 있다는 거를 이 컴퓨터로 측정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이렇게 콘을 평면으로도 원형으로도 그렇게 여러 패턴을 만들어 보고 육각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드 시리즈에는 HDT 3세대 버전 헥사코날 다이아프램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도 그래요. 맨 안쪽이 그 섬유사를 넣고, 그다음에 바깥쪽은 C캠, 그 사이를 노맥스 재질을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구성한 그런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바깥쪽의 표면에서의 그런 음파 충돌도 육각형으로 해결하지만 내부에서의 진동판의 울림에 생기는 그런 왜곡도 노맥스 같은 재질과 그런 벌집 모양으로 만든 구조를 해결하고 있는, 미드레인지 이하 대역을 재생하는 진동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최신의 유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세대 버전 골드 시리즈의 트위터는 전부 똑같은 MPD 3세대 버전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의 대역이 60kHz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일반 AMT 트위터들이 40kHz 정도, 높으면 그 정도로 재생을 하는데, 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좀 더 주름을 많이 잡은, 그래서 MPD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거의 영향과 정사각형으로 만든 이런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대역이 좀 더 높이 올라가는
대역이 좀 더 확장된 그런 트위터. 그 다음에 300은 낮은 대역이 28Hz부터 시작합니다. 각 모델이 위는 똑같으니까 아래쪽 대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스탠드 거치형도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특히 300하고 500은 28Hz가 300, 그 다음에 500은 24Hz부터 시작하는, 좀 더 내려가죠. 하여튼 거의 전 모델이 풀레인지 대역을 갖고 있는데 아래쪽 대역이 미세하게 차이 난다는 거. 그리고 500을 보면 지난번에 100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300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100하고 500은 좀 위를 좀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트위터 미드레인지 어셈블리가 캐비넷 위로 올라옵니다. 하려면 300하고 50도 똑같이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한 촘촘한 제품 구성을 한 포트폴리오의 흔적인데, 이렇게 위로 올린 이유가 위쪽 트위터 그 부분에 해절이 생기는 지역을 위로 올려가지고 배프를 없애버린 그런 방식, 주변에 배프를 없게 한 그런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트위터 윗부분을 살짝 올리면서 그 트위터 윗부분만 솟아있는 게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 위에다 요만한 반원형으로 생긴 커버를 이렇게 씌웠어요. 그래서 위에서 봐도 요 100하고 500은 50하고 300하고 다르게 보이는 또 특이한 방식으로 계급을 나눠놨습니다. 뭐 물론 디자인만 그런 게 아니고 특정 대역, 아주 높은 대역이나 피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몰리는 구간에서 300이나 50하고 다른 100과 500의 고급 트위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시각적인 표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는 참 디테일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 같아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위로 조금 솟아오른 차별화시킨 그런 MPD 트위터와 3인치 미드레인지 이 어셈블리,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골드 시리즈에서 제일 큰 8인치 더블 우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들, 유닛 주변 트리밍을 아주 깔끔하게 깎은, 그래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유닛 주변의 마감, 이런 게 우퍼가 두 개씩 생기니까 조금 더 존재감 있게 보이고요. 캐비넷도 아래쪽까지 쭉 이어지고 그 우퍼 아래쪽에는 가운데 멋지게 줄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톨보이만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감을 보이고, 스탠드 거치형에는 없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아래쪽에 있는 그 플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100 전용 스탠드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톨보이 300과 500에 쓰인 바닥 플린스는 좀 더 특별하죠. 기본적으로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돼 있고, 거기에 바닥 특성을 강화하려고 강철 소재를 일부 투입시켜서 좀 더 강화시킨 그런 아주 튼튼한 플린스 소재로 돼 있고요. 이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아웃트리거가 이렇게 반듯이 나오지 않고 이거를 위아래를 이렇게 대칭으로 곡면으로 만들어서 이 스파이크가 있는 부분에서 각을 좀 내려서 스파이크가 있는 부분이 좀 올라오고 스피커 캐비넷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가 캐비넷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이 트리거 디자인이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돌아 나가는 그 코너를 도는 원형 부분에 스파이크가 위치하게 한, 이 스파이크의 높이 조절도 위에 뚜껑을 열어서 조절할 수도 있고 아래쪽을 그냥 손으로 직접 돌려도 됩니다만, 좀 더 편한 방법은 뚜껑을 열고 위에서 렌치를 돌려서 그렇게 조절하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플레이트도 조립할 때 보니까 굉장히 정교하던데 그 플레이트를 대고 그 아래쪽에 연성이 있는 그런 재질이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트리거가 볼트로 접합이 되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단단하고 캐빈에서 내려오는 진동을 완충시킬 수도 있는 구조를 한 그런 플린스와 트리거의 접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300하고 500 소리도 들어봐야죠. 오늘도 한 곡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곡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지난 시간에 50하고 100을 하나씩 들어봤기 때문에 300하고 500도 한 곡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하고 500은 스탠드 거치형이었던 50하고 100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역이 늘어난 만큼, 그 다음에 캐비넷의 용적이 늘어난 만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서로 다른 곡을 들어봤지만 300하고 500의 스케일이나 심지어 대역도 살짝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미세한 것 같지만 대역 차이도 아랫대역의 4Hz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꽤 다른 분위기를 내요. 오늘 시청은 같은 수입사에 이 또 앰프들이 또 반가워요. 이제 막 들어온 SPL, 이 독일 앰프죠. 프리파워 조합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SPL은 아마 조만간 따로 리뷰를 할 그럴 기회가 있겠지만 모니터 오디오 리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제품이 아니라서 이 제품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면은 영상 시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간략히 알려드리면 이 SPL 파워가 퍼포머 M1000이라고 이 AB 클래스 증폭으로 8옴 기준으로 420W 출력을 내죠. SPL 그러면 특히 파워 앰프 쪽은 DC 120V 이 정도의 전압을 걸어서 고압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이런 회로로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스피디하고 파워풀한데 프리하고 만나면 대단히 매끄러운 소리를 내게 그런 조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SPL의 파워 앰프는 콤팩트한 바디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노블록을 쓰기에 딱 적당한, 이렇게 뭐 치장을 하지 않은 채로 컬러를 한 3가지를 입힐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바디 색깔도 그렇지만 요게 특이하죠. 앞에 요 패널을 딱 핸드폰만한 패널인데 3가지 색으로 교체를 할 수 있게 이 한 앰프에 이게 3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재기 넘치는 그런 디자인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 프리앰프이자 DAC인 디렉터가 꽤 눈에 띄는 그런 스펙들이 보이죠. 최상급 DAC가 들어가 있고 프리앰프 안에도 여러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도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특히 이 디렉터에는 그 볼륨이 알프사의 블루벨벳 볼륨이 들어가 있어요. 무음일 때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동작하는, 보통 이제 포텐셔메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볼륨을 갖춘 프리앰프단과 768V2 같은 최고 해상도 DAC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50이나 100 같은 이런 스탠드 거치형하고 등급을 뛰어넘는 그런 대역과 스케일이 나온다는 게 일단 300하고 500의 가장 큰,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겠습니다. 일단 두 제품 공히 캐비넷과 새로운 커패시터와 그 다음에 유닛 기술 이런 게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상당히 일체감이 뛰어난 그런 소리. 근데 모니터 오디오를 들을 때 다른 스피커에는 없는 어떤 사운드 품질,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 구간이 상당히 고르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저음이 위력적이고 고음이 아주 선명하고 투명한, 그래서 그 사이 대역은 있게 하는 이런 스피커가 아니라 오히려 미드레인지 쪽에서의 존재감이 좀 더 잘 부각되는, 사실은 C캠이나 이 HDT 기술, 그 다음에 MPD 같은 이런 트위터의 장점이 오히려 좀 더 부각돼야 되는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역을 일괄적으로 통일시킨, 저는 그게 사실은 모니터 오디오 골드 6세대 버전의 그 모니터 오디오 내의 다른 시리즈들을 하고도 그렇지만 다른 브랜드 스피커들하고도 눈에 띄게 차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악기군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거를 낱낱이 풀어내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그걸 과도하게 몰아쳐서 강한 힘이 연속으로 오거나 아주 높은 음과 아주 낮은 음, 낮은 대역과 높은 대역, 이렇게 에너지가 결합이 돼서 높고 낮은 대역에 강한 신호들이 연속으로 들어올 때 아주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장점이 아주 돋보이는 두 제품 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500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그럴까요? 낮은 대역도 그렇지만 높은 대역에서도 300하고 다르게 펼쳐지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좀 더 넓게 나와요. 500은 300과 그런 면에서 꽤 다릅니다. 키가 조금 늘어나고 용적이 조금 늘어난, 우퍼의 구경이 2인치 더 큰, 이런 것만의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걸 훌쩍 뛰어넘는, 그리고 단지 스케일이라고만 표현할 수 없는 좀 더 많은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쓰고 있지만 높은 대역의 이 공간이 단지 좀 더 크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열려있는 느낌? 좀 더 입체감이 잘 보인다고도 할 수 있고 좀 더 잘 보인다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자꾸 요 위쪽으로 살짝 캐비넷 위로 솟아오른 그 윗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여하튼 이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 6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모니터 오디오를 저만 해도 좀 띄엄띄엄 듣고 있었다는 생각.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가 뭐 플래티넘이나 골드나 이런 제품이 미국에서 평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을 때도 아, 또 새 딜러들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그런 신제품이 나왔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하이픈을 얼마 전에 마주쳤을 때도 그랬었는데, 하지만 모니터 오디오가 이 촘촘한 구간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좀 감탄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드, 실버, 브론즈가 있기도 하고 그 이전에 없었던 이제 플래티넘과 또 플래그십인 하이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게 그래요.
골드 시리즈면 아래쪽 걸 다 대신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실버 시리즈의 디자인과 사운드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브론즈만으로 충분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플래티넘은 돼야 이게 모니터 오디오의 소리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각 구간마다 설정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은 이게 대충 형식상 나눠놓은 구간이 아니라는데 모니터 오디오의 정교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피커를 만드니까 사운드도 그렇게 나오고, 각 그룹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소리를 개발해내고 그걸 6세대, 7세대까지 이렇게 끌어온 그런 좀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전에 90년대에 들었던 그런 모니터 오디오 소리와는 조금 더 격상되기도 했지만 좀 더 큰 반경을 가지고 발전시킨 그 원래 코어한 사운드를 지금 이렇게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생각이 골드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에 뭐 하이픈도 있고 플래티넘 시리즈도 있지만 이 골드 시리즈야말로 모니터 오디오를 대표하는, 모니터 오디오의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제품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진지하게 들어본 이 네 모델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시리즈 6세대 버전 50, 100, 300, 500, 이 네 제품은 현 시점에서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잘 설명해준 그런 모니터 오디오의 신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모니터 오디오를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모니터 오디오를 들었던 분들은 물론이고 이 가격대 스피커를 찾고 있는 분들 50, 100, 300, 500 꼭 들어보셔야 되는 그렇게 중요한 스피커가 출시됐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모니터 오디오 골드 6세대 버전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